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이달의 PD상, 한국방송대상, 시사 다큐멘터리 부분 작품상, 이런 상장과 상패가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서 이게 상패인지 알아볼 수도 없게 생겼는데요. 전 극세사 먼지털이를 이용해서 상패의 먼지를 탈탈탈 털고 뽀독뽀독 닦아주었습니다. 부엌과 욕실, 베란다까지 청소를 마친 전 그 집 주인을 불러 청소 전 사진 찍은 거 보여주며 고객에게 업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런 기름때 곰팡이 덕지덕지된 곳에서 어찌 사냐며 조근조근 따져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네요. 그 집 주인은 세상에 우리 집이 이렇게 화냈나요? 저에게 빛을 주셨네요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뭘 이 정도 가지고요. 앞으로 제가 이 집을 더 빛내드릴게요. 기대해도 좋아요. 이제 집에서 선글라스 쓰고 있어야겠어요. 너무 눈부셔. 남자가 익살맞은 얼굴로 과장되게 말해서 저도 모르게 웃었네요. 그 사람은 제가 다녀가고 나면 항상 감탄과 감동의 마음을 담아서 고객 평가란에 깨알같이 찬양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문구가 어디서 많이 보던 문체와 감성인 거죠.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맞다. 제 블로그에도 이렇게 답글 남겨주시는 분 계시는데 결이 엄청 비슷해요. 이모님 블로그 운영하세요? 예, 그냥 심심풀이로 재미삼아 하고 있죠. 블로그 이름이 뭔데요? 아직 이웃도 별로 없고 조촐해서 말하기 부끄러운데. 왜요? 혹시 몽이의 살림일기 아니에요? 맞아요. 설마? 예, 맞아요. 제가 구연산 구씨입니다. 우와, 어떻게 이런 인연이. 어머, 반가워요. 예, 제가 몽인의 살림일기 팬이잖아요. 찐팬인 거 아시죠? 저 여신님, 악수 좀 해주세요. 알다 마다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기가 무섭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신의 경지, 예술의 경지, 좋은 건 전 국민이 다 봐야 하는데 또 나만 알고 싶은 마음, 양가적 감정이 들게 하는 나의 파라다이스라면서 맨날 칭찬글을 남기고 가시잖아요. 칭찬은 감사한데 너무 떠받들어 주시니까 좀 거부감이 들었는데 이렇게 딱 마주쳤네요. 댓글로는 매번 저도 따라해봐야겠네요 하셨는데 아이고, 집 상태를 보아하니 전혀 말뿐이었네요. 제가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거든요. 마음은 정말 몽이네처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절 안 받쳐줘서요. 변명 아닙니다. 몽이네가 저의 꿈의 집이거든요. 블로그 들락거리면서 눈이 호강하는 기분, 보기만 해도 쾌적해지는 거죠. 정말 대단하세요. 구PD는 블로그 주인장인 걸 알고 저만 보면 유튜브 방송을 해보지 않겠냐고 자꾸 섭외를 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외주 PD였고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을 갖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살림의 노하우를 담은 유튜브를 하면 분명 세상에 도움이 되고 인기를 모을 거라고 절 응원해 주셨어요. 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취업한 전 신용카드를 만들고 카드론과 제2금융권 대출로 5천만 원을 마련해서 남편의 두 손에 고이 쥐어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말했던 5천만 원 사업에 보태. 장인어른이 주신 거야? 아빠도 보탰고 나도 취직했어. 당신이 취직을? 응, 내 적성에 딱 맞는 곳이야. 고마워. 나 정말 자신 있거든. 정말 멋진 사업 파트너를 만났어. 이제 내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거야. 제가 어딜 취직했는지 묻지도 않고 남편은 거금 5천만 원을 넙죽 받아 넣더군요. 남편은 5천만 원을 보태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전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보태드렸어요.
남편 사업이 다시 일어서는 기미가 보이자 그 덕분인지 시어머니의 중풍이 급속도로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남편의 사업이 다시 잘 되기 시작할 무렵 언제 뇌졸중을 앓았던 사람이었나 싶게 시어머니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고비와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봄날이 온 것 같았어요. 그 봄날에 전 대출금의 값비싼 이자를 갚느라고 허리를 필 날이 없었지만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요. 돈 안 받고 집에서 청소할 땐 몰랐는데요. 돈을 받고 청소하니까 청소하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이다 싶은 거죠. 전엔 청소를 하면 스트레스가 팡팡 풀렸는데 이젠 청소를 할 생각에 스트레스가 팍팍 쌓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봄날은 다른 곳에서 시작됐더군요. 남편의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혼녀였습니다. 그것도 돈 많은 큰손 누나인 줄 몰랐어요. 전 남편을 위해 대출받은 사채에 비싼 이자를 갚느라고 바빴고 남편은 사업 핑계를 대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니느라 분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 집에서 밀린 청소를 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제가 방 안에서 자는 줄 모르고 있던 두 모자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 이 아이 센스 좀 봐라. 스카프의 브로치가 그 아이의 품격을 보여주잖아. 아유, 어쩜 이렇게 색이 곱다니. 고맙다고 전해. 알았어. 엄마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좋다 마다. 사업가 집안이라며. 명문대 출신의 아우, 내가 딱 원하는 여자야. 이혼녀라도 괜찮아? 어머, 얘는 너는 뭐 총각이니? 나는 찜찜해. 문주가 해준 5천만 원도 영 마음에 걸리고. 아유, 이 바보 녀석. 네가 해준 게 얼만데 그 돈을 왜 갚아주냐? 그리고 너 지금 만나는 여자랑 잘 해볼 생각해라. 저런 쓸모없는 앤 평생 파출부나 하게 두고. 시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각방을 쓰자고 했는데 그게 일에 올인하려는 건 줄 알았는데 바람에 올인하려고 그랬던 거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확인 사살, 증거자료 확보를 일단 하고 보자. 발빠르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회사인 이틀 양해를 구하고 남편을 미행했어요. 불륜 현장을 찍기 위해 출근하는 남편을 미행하는 아내라니 구질구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 사무실에서 바람난 그 큰손 언니가 같이 나오는 걸 보고 미리 대절한 택시 아저씨에게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아저씨,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택시 아저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면서 말씀하셨죠. 오케이, 안전벨트 꽉 붙들어 매요. 지금부터 비행 모드로 운전합니다. 내가 또 이쪽 전문이야. 나만 믿으라고. 기사님은 정말 귀신이 고개하듯이 남편의 차를 뒤따라 달리셨고 남편의 차가 아주 구석지고 으슥한 강변으로 들어서자 그들이 눈치채지 못할 사각지대에 택시를 세워주셨어요. 전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할지 몰라서 휴대폰을 들고 이리저리 각을 재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것 써요 하면서 셀카봉을 건네주셨습니다. 셀카봉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남편의 차 가까이로 슬금슬금 다가가서 그놈의 불륜의 현장을 찍었어요. 기사님이 나지막하게 사진 말고 비디오로 찍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너무나 역겹고 더러우니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보호하기 위해 패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제가 좀 울어도 될까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친절한 기사님은 무심하게 휴지를 한 장 꺼내더니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기왕 우는 거 있는 힘껏 우세요. 예, 아저씨 고맙습니다. 전 엉엉 소리를 내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길로 전 가방을 싸고 집을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 결벽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편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도망치듯 가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산시장에 가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불렀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해물탕을 준비했으니 꼭꼭 집에 와서 드시라고 초대를 했죠. 그렇게 세 사람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해물탕이 보글보글 달콤한 향내를 풍기며 끓어가고 두 사람은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 이때다 싶어서 준비해간 생낙지 2마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에 채찍을 때리듯이 산낙지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 얼굴에 낙지가 철썩 달라붙었다가 시어머니 얼굴로 철썩 찰진 소리를 내면서 싸대기를 날렸어요. 막장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된 듯 심취해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미쳤어? 왜 이래? 남편이 완력으로 제 손목을 제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아우 전현이 돌았구나 이 미친년아 하면서 저에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양손으로 볼따구니를 잡고 있는 걸 보니 꽤 많이 아팠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을 밀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왜냐고요? 더러워서요. 정말 더러워서요. 너무너무 더러워서요. 뭔 헛소리야 이년이? 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제 휴대폰에 찍어둔 더럽고 역겨운 그 영상을 틀어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영상을 보고 멈칫하면서 당황하는 순간 더럽고 더러운 놈, 내 돈 5천만 원이나 내놔! 하면서 전 산낙지로 남편의 볼따구니를 다시 한번 사정없이 가격했어요. 그때 낙지머리에서 먹물이 터지면서 식탁은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머리에 너덜너덜 걸레가 된 산낙지를 철썩 던져놓고 전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일단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막막했어요. 무작정 걷고 걸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구피디의 집 근처 놀이터가 보이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서 앞에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친정으로 가려니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친구 집으로 갈까 했는데 다들 시집가서 애기 본다고 정신 없는데 재워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까운 모텔을 갈까 했는데 저의 결벽증으로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정말 내키지 않지만 찜질방으로 가서 하룻밤을 기탁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연히 운명적으로 구연산동 구씨가 내 눈앞에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절 구원해줄 구세주처럼요. 몽이네? 몽이네 문주씨. 이제 퇴근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배가 고파서 라면 먹고 있어요. 한 젓가락 하실래요? 이 가방은 또 뭡니까? 집 나왔어요? 가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더니 당황한 구씨가 아무 말이나 짓거렸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제가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우 샤브샤브를 할까 하거든요. 어서 들어가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가가지고 같이 냠냠 쩝쩝. 제가 도와드려요? 네, 그겁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건 분명 절 도와주려는 하늘의 계시 같은 거랄까? 가요. 샤브샤브의 진수를 맛보게 해드릴 테니까요. 하면서 전 일어섰습니다. 그날은 구씨의 찐친들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들인데 매번 배달 음식으로 먹이는 것이 미안해서 그날은 직접 요리를 해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막상 이것저것 귀찮았는데 절 보고 쾌재를 불렀다고 하더군요. 저도 모처럼 솜씨를 발휘했고 샤브샤브의 생명인 신선한 야채들을 먹음직스럽게 채 썰어 준비하고
쭈꾸미도 손질하고 가츠오부시로 풍미를 더한 제대로 된 육수를 만들었어요. 내친 김에 잡채와 술안주로 그만인 골뱅이 소면 무침도 뚝딱뚝딱 만들어 보았죠. 구현상 구씨는 모든 과정에 감탄을 하면서 문주씨 너무 아까운데 저 이거 촬영해서 개인 소정해도 돼요? 전 구씨가 절 촬영하든 말든 상관없이 요리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그날 모임은 상차림은 성공적으로 차려졌고 구현상 구씨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방을 저에게 무한 제공해줬습니다. 전 출장 가는 날도 많아요. 그 말은 문주씨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이 방도 마찬가지예요. 문주씨가 원하는 만큼 계셔도 됩니다. 아셨죠?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잘 자요. 그리고 내 꿈... 죄송합니다. 내가 미쳤나 봅니다. 편히 주무세요. 전 더러운 모텔로 가느니 차라리 내가 쓸고 닦는 이 방이 천국이겠다 싶어서 당분간 민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절 재워주는 구씨에게 고마워서 아침 저녁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주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또 촬영을 해서 올리자고 구씨는 성화를 부렸습니다. 전에 모임하는 날 요리 과정을 올린 영상에 관심이 엄청났다면서 이건 되는 아이템이라고 자꾸 절 부추겼고 전 또 마지못해 승낙하고 본격적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구씨는 저만의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그날의 요리와 청소, 수납의 과정 하나하나를 찍어서 편집하고 업로드해 주었어요. 구씨의 편집 솜씨는 대단했습니다. 덕분에 유튜브는 대박 인기를 모았고요. 구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니 저도 모르게 전 유명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공중파의 위력이 아직은 엄청나더만요. 구PD가 아침 방송 프로그램과 저녁 세미 다큐 프로그램에 절 출연할 수 있도록 소개해줬는데 방송이 나가자마자 거리의 사람들이 절 알아보고 또 저의 유튜브 계정을 찾아와줘서 전 일약 유튜브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이런저런 광고 협찬까지 받게 되면서 전 월 4억 정도 버는 대형 유튜브로 성장하게 되었죠. 이게 다 구씨, 구PD의 재기발랄한 편집과 기획력 그리고 홍보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구씨는 저의 컨텐츠가 먹혀서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제 파출 부위를 하지 않아서 더 즐겁게 쓸고 닦고 밀고 치우고를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사업이 잘 돼서 흔쾌히 저에게 위자료와 제가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입금을 미루었습니다. 법원에 상간녀 소송을 내야지 위자료를 보내겠냐고 했더니 그제야 위자료를 보내주더군요. 그런데 제게 빌린 5천만 원은 갚지 않았어요. 내 카드로 내가 그었고 내가 사채를 쓴 거니까 배째라는 거였어요. 남편과 헤어진 지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편은 저에게 더러운 쓰레기 같은 존재였고 평생 그 더러운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한 제 SNS 계정으로 비밀스러운 쪽지가 날라왔어요. 남편과 바람난 그 큰손 누나의 전남편이라고 밝힌 남자는 남편 사업의 추악한 비리를 저에게 고발했어요. 제가 방송에 출연하고 유튜브 유명인사라서 인맥을 동원해서 이걸 공론화해달라는 요지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이런 분야의 전문가인 구현상 구씨에게 쪽지 내용을 보여주었고 구현상 구씨의 눈빛이 갑자기 구PD의 눈빛으로 싹 변하더니 제가 한번 조사해서 아이템이 되면 취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구PD는 당장 큰손 누나의 전남편을 만나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한 달 뒤 남편의 회사가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 대대적으로 방송을 타게 됐어요. 내용인즉슨 중국산 패급 사료를 포장지만 근사하게 재포장해서 마치 전남편 회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시중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그 중국산 사료에서 나와선 안 될 중금속 물질이 나와서 한바탕 난리가 난 거였죠. 전 남편은 몰랐겠지만 이미 중국에선 이 사료를 먹은 개와 고양이들이 잇따라 급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방송에 나가자 프리미엄 게사료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었고 전 남편 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정청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전 남편과 큰손 누나는 교도소로 가서 죗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손 누나의 전 남편에게서 고맙다는 문자를 받고 이 모든 일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뉴스 보도 때문에 포털에 실린 내용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도 짜증이 나더군요. 그림자만 봐도 싫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그냥 개무시했어요. 아마 전 남편이 감방에 갔으니 저에게 선처를 구하려고 연락을 한 것 같았는데 제가 그 여자의 사정을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구신의 집 놀이터에 시어머니가 불쌍한 모습으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절 발견하고 일어서는데 오른쪽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몸이 다시 마비가 됐는지 절뚝절뚝거리면서 저에게 오더군요. 무슨 말인지 영 알아먹지를 못하게 어버버버버 거리는 거예요. 대충 해석을 하자면 전 남편 일로 충격을 받아서 중풍이 재발됐다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의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냐고 하더군요. 나 돈 좀 빌려줘. 시어머니로 같이 살 때 의기양양하게 절 구박하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이렇게 볼품없는 노인네로 전락했을까요? 전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돈이요? 제가 왜요? 사람 관계라는 게 노력을 하면 그만큼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전 시댁에 잘 보이려고 처음부터 청소에 빨래에 생일밥상까지 챙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당신들은 저한테 해준 거라곤 구박과 폭언, 막말과 무시밖에 없었잖아요. 고졸백수가 뭘 하냐고 저한테 잘하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던 사람들한테 제가 왜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의 몰골을 보니 안 된 마음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세요, 저녁은 사드릴게 하면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딱히 먹을 만한 데가 없어서 평소 해물을 좋아하는 분이니까 해물탕 집으로 이끌었어요. 해물탕 가게 문을 열려는 순간 전 시어머니는 안돼 또 산낙지 싸다구를 날리려고 그러는 거지?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안 속아. 이 손 놔. 부축하고 있던 제 손을 힘껏 뿌리치곤 나 살려라 하고 쌩하니 도망을 갔어요. 너무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일이라 전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진짜 엄청 빠른 걸음으로 사라진 그 여자는 알고 보니 그 여잔 중풍이 아니었고요. 저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 푹 맞은 연기를 했던 거예요. 하필 제가 해물탕 집으로 이끄는 바람에 그 옛날 산낙지 싸다구의 아픈 추억이 되살아났던 거예요. 진짜 끝까지 어이가 없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불과 30밖에 안 되는 제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제가 제일 잘한 청소와 수납은 전 남편과의 손절이었어요. 전 시어머니를 야무지게 분리수거한 것도요.